네, 영화 음악 보셨는데요. 네, 좋으셨죠? 네, 지금 대략 1시간 정도에 걸쳐서 GB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요. 이주영 배우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수인 역할 맡은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인태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안내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최대한 또 비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 거고요. 너무 예쁘세요, 멋지세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보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이제 막 개봉이고요. 오늘이 화요일에다가 모레 개봉이 시작되고 사실상 오늘 첫 DV라고 들었습니다. 개봉할 때 또 최근에 물론 좋은 영화들, 큰 영화들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어떠신가요, 유정 씨 심정이? 이 야구소녀라는 작품이 작년에 영화제에서 그래도 조금 관객분들 사랑을 받으면서 언제 개봉하냐고 이제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었어요.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서 또 그래도 조금은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개봉하게 돼서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은 이제 작품 영화를 처음 만드셔서 굉장히 떨리시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개봉하는 심정이? 일단은 좀 아직은 좀 이렇게 덜덜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연출자들이 그러듯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지금 이 개봉 이틀 앞인 상황에서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영화를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좀 이렇게 재미가 없다고 하실까봐 좀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자신감 없으신 건가요? 지금 얼굴들이 다 증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다들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뭔가를 다짐하게 되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이주영 씨의 활약을 보면 정말 굉장한 신뢰가 가기도 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에서 연기가 다 다르기도 했었고 다 인상적으로 멋지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바로 직전에 매기로 우리가 워낙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연기를 하셨어요. 또 매기에서 어떤 턱 트인 연기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영화에서 연기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톤이라고 그럴까요? 애초에 이 야구소녀라는 시나리오를 하기 결심을 한 것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영화들과는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결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 사실 매기나 그 전작으로 찍었던 많은 독립 영화들에 비해서 야구소녀라는 작품이 가장 대중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많은 넓은 연령층의 남녀노소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주순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했었고 의견이 잘 합치가 돼서 그렇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영화가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거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멋지게 풀어낸 그런 좋은 여성 영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독립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갖고 있는 편견들이 있는데 이 영화 같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편견도 깨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대중적인 화법을 갖고 있고 이 영화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한데요. 감독님 어떠십니까?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하셨을 때는 한번 지금 까마득하실 텐데 뭘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까? 신문 기사라든지. 네, 저희 이제 아내가
그 야구하는 소녀의 인터뷰를 보고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의 생각은 이제 그러니까 소녀가 야구를 해봤자 그러니까 프로야구에 어차피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프로야구에도 여성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새로운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듯이 반응을 해서 그 반응을 보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면은 좋은 성장 소설 그러니까 성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아니 게 아니라 이제 농구나 배구 이런 것들이 이제 리그에 여자 남자 이런 말이 붙게 되지만 야구는 그런 규제가 어쨌건 형식적으로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나리오와 이 제안과 이 이야기를 처음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주영 씨도 걱정되시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구 장면을 포함해서 어떠셨습니까? 처음 딱 제안을 받았을 때. 네,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그건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뭐 그런 뭐 성장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 뭐 여성주의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일단 스포츠 영화라는 점에서 이거는 내가 주수인 자체가 되어서 야구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해버리면 참 영화가 나아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너무 부담감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온전히 제가 그 부담감은 어쨌든 내가 다 해내야 된다는 마음에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뭐 한 달의 훈련 기간이 있었지만 저한테 뭐 6개월, 7개월, 1년이 있었어도 사실은 프로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뭐 감독님도 있고 뭐 촬영도 있고 CG도 있고 편집도 있고 이 영화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를 해야겠지만 조금 더 우리 같이 만드는 사람들을 좀 믿자 해서 좀 그 부담감을 내려놨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 다 발령을 체크하고 들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배역에서 이주영 씨가 당연히 프로 선수처럼 던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폼이라든지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움에서 우리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영화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은 이주영 씨를 처음 캐스팅했을 때 연기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확신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무 데서도 사실은 한 적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주영 씨가 이제 그러니까 단편 영화에서 주영 씨가 막 이렇게 운동장을 이제 달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서 이 배우는 운동신경이 되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본 적이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언제 제가 달리기를 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따 말씀해 주세요. 착각하신 건 다른 배우가 착각하신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운동신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운동신경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진 않았고요. 그럼 연기에 대한 걱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라는 운동 자체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운동이라서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우리가 야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야구 훈련할 때 연습장에 감독님 맨날 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 보려고.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좀 한 중후반부 정도 되니까 좀 그래도 좀 믿음이 생기셨는지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주영 씨가 훈련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하고 있는 그 영상을 이제 확인했었는데 감시를 했군요. 네, 확인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다들 감탄했었어요.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달라지다니.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뭐 스포츠 영화로서의 영화의 어떤 가슴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그 영화랑 관련된 기본 자료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두 분께서 이제 배우가 단순히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연기를 혹은 받아서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하셨다고 논의를 하셨다고 그렇게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애초에 감독님이 뭐 시나리오상에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구상했던 것에서 최종 결과물이 달라진 부분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논의 결과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사나 그러니까 그런 작은 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엔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 바뀌었나요, 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엔딩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딩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의를 했었고 길을 같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길을 같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지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영 씨가 지지를 해주셔서 그쪽 방향으로 좀 그러니까 자신 있게 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시나리오에서 이제 이 주수인이라는 그 캐릭터가 묘사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있었을 것이고요. 그게 아마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 다 느끼겠지만 영화 굉장히 그런 스토리텔링이 단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을 직접 해내시면서 본인이 이 영화를 해서 주수인이 원래 시나리오보다 조금 더 어떻게 바뀐 것 같으세요? 이주영 씨가 보기에는? 저는 수인이 캐릭터를 할 때 가장 좀 주의하려고 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 아이가 가는 길이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느끼기에 정말 이 극 중에 수인이에게 모두가 말하고 있듯이 그냥 좀 쉬운 길로 가지라든가 좀 야구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소프트볼 하는 게 정말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 수인이를 끝까지 응원해주고 같이 보는 사람들이 수인이가 가는 길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연기적인 측면으로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일단은 이 모든 주변인들이 수인이에게 가하고 있는 압력에 수인이가 똑같은 힘으로 대항하듯이 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인물이 좀 납작해질 것 같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고민, 좀 더 내면의 고민으로 승화하는 게 좀 저희 영화의 결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저도 이 야구소녀라는 제목을 보고 굉장히 야구하고 소녀라는 말이 얼핏 생각해서는 잘 이렇게 안 보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더 이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신선하기도 한 건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의외로 야구소녀에 관련된 영화랑 무관한 그런 영상들이 실제로 꽤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제 인터뷰에서 시작을 한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마 영화를 보다 보면 아마 취재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저는 선수들이 돈 내고 하는지 몰랐고요.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고요. 더군다나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여성이 선수라면 방을 혼자 쓸 것이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감독님께서 이제 취재라든지 자료 조사를 한다 할 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사례는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인터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야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프라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하지 지금 현재는 야구를 하지 않는 여자 야구 선수랑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과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야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남자 선수들과도 인터뷰를 했었고, 그렇게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수인이의 감정과 그런
그 야구부 생활이 어떤지를 좀 많이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 영화가 이제 1시간 40분 좀 넘는 러닝 타임을 갖고 있는데 이 영화 사실은 이제 다양한 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영화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영화로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가족 영화로 볼 수도 있고 성장 영화로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스포츠 영화를 정색하고 야구 영화를 보게 되면 야구 경기가 나오는 최초의 시점이 거의 러닝 타임 1시간쯤에 처음 나와요. 네. 근데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영화에서 야구를 경기를 하는 장면 자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야구를 하는 이제 훈련을 하는 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야구를 하는 최초의 촬영 장면 날 뭐 제가 이렇게 읽어본 거에 따르면 영하 14도 엄청나게 추웠던 날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야구복을 더군다나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안에 옷도 많이 껴입기 어려우셨을 거고 그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용하다. 아, 근데 그러니까 겨울에 뭐 촬영을 해본 적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야구복이라는 이 복장의 특수성이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얇아서 안에 히트텍을 껴 입을 수도 없고 뭐 껴 입으려면 입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야구복 핏이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체중 조절도 계속 해가면서 최적의 야구핏을 위해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먹으니까 춥고 좀 악순환이었는데 그래도 촬영을 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렇죠. 네, 정말 뭔가 연기적인 고민보다 너무 춥다. 이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잘 맞췄으니까요. 이런 얘기 지금 해봤자 뭐하겠어요. 글쎄요. 근데 영화로 보면 그렇게 추워 보이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막 입김이 막 엄청 잘 담긴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안 추워 보여가지고 약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추워 보이는 거야 하면서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타석에서 선수 입김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춥긴 추운 날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던데. 저는 이제 어떤 영화를 어떤 이야기를 감독님이 시작하고 끝맺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느냐가 그 이야기에 대한 감독의 태도이고 관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 영화 이제 시작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야구소녀는 원래 천재로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원래는 강속구로 승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공을 해서 고등학교 때 말하자면 스카웃되고 그것 자체가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인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만약에 그 드라마화하는 어떤 그런 작가나 감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플래시백이나 아니면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끼워 넣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출발을 했는데 뭐 좌절이 있고 뭐 이런 등등을 이렇게 업앤다운의 얘기를 풀어갈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과감하게 영화의 시작 장면부터 인물의 좌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광을 가져간 애는 같이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나랑 상대도 안 되는 실력이었지만 그 사이 3년 사이에 체구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이종호라는 친구는 드래프트를 지명이 되고 혼자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처럼 물을 먹은 걸로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애초에 이 영화를 이렇게 시작하신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이제 쓸 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시작점과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야구소녀를 쓸 때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선수의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선수의 상황을 가장 그러니까 쉽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씬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 끝에 나온 장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영화에 이제 당위적이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약간 조연의 어떤 까불까불한 유머를 담당하는 어떤 캐릭터를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황 속에 어떤 재치를 부리기도 하고 하는데 영화가 굉장히 전공법으로 정말 차근차근 단계를 쌓아 올라가는 그런 플로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연기자의 상황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의 상황이 약간 반전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좌절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연기를 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주수인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 씬이 거의 없고 수인이의 감정에 이제 관객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감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겠다라고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도 좀 그냥 지나가는 씬으로 보일 수 있는 씬들도 오히려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수인이를 비롯해서 뭐 아빠, 엄마, 뭐 가족들, 뭐 동생까지 있는 뭐 가족부터 해서 정우, 뭐 방글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수인의 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오히려 수인이가 혼자 좀 놓여있는, 혼자 고민의 시간에 놓여있고 아니면은 엄마가 시켜서 공장에 갔다 왔다가 혼자 또 밤에 볼을 던진다든지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좀 수인이의 마음에 관객들이 훅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독님 명도 오히려 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씬들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서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들 때 특히 영화를 처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시민 감독들의 경우에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넣어서 그것 자체가 좀 약간 영화를 흐트러뜨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데뷔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그런 영화라서 영화 굉장히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독님께서 예를 들면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주인공이 고등학생이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근데 야구 선수다 그러면 더군다나 같이 오랜 동안 했다가 딱 둘이 나온 이정호라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 거의 러브라인이 나올 확률이 99%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화에는 러브라인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했다면 또 다른 그 아까 방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방글이를 남자로 설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 남자친구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영화에 이런 어떤 로맨스나 어떤 멜로적인 터치를 전혀 넣지 않고 오로지 그런 꿈과 자기 인생에 대해 승부하는 영화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의 어떤 그런 생각 같은 것을 저희가 사실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판단 같은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정호가 이제 주수인이 그러니까 연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정말요? 네. 영화 지나치게 많이 보셨어요. 생각이 없죠? 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그냥 그러니까 이정호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다면 그 감정이 굳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이제 연인으로서의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좀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동료로서 그러니까 같은 야구 선수로서 같이 가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연인 관계가 되면은 그런 느낌이 많이 좀 없어져서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바로 감독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비티 같은 영화 보셔도 원래 그 영화의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워너브라더스에서 요구한 강력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그 휴스턴 본부에서 교신으로 목소리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 주인공인 샌드라 블록 사이의 러브라인을 반드시 만들어라 라는 주장이 있었대요. 이걸 알fonso 쿠아론이 끝까지 배경을 해서 좋은 영화가 된 어떤 후일담이 있는데 약간 좀 비슷한 사례. 물론 이제 그 말하신 분들이 돈을 대신 분들은 아니죠. 이제 예. 주변에 사람들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얘기하면 이거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주영 씨에게 그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이제 배우들이 사실 다 살아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염혜란 씨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눈을 비비고 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워낙 베테랑이시지만 뭐 이준혁 씨도 그렇고 좋은 배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배우들 중에 이제 사실은 주인공이 다 관계 맺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여자인 친구, 남자인 친구, 뭐
코치, 뭐 어머니, 아버지 다 1대1로 만나는데 누구랑 붙어서 투샷으로 연기할 때 가장 긴장되셨어요? 긴장이라기보다 일단은 정말 그 모든 캐릭터한테 저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사실 염혜란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할 때 긴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너무 저한테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시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의 긴장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저는 저희 전체 리딩 딱 한 번 했었는데 선배님이 대사 읽으시는 거 듣고 제가 그냥 리딩 자리에서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갔으니 더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배님이랑 씬이 그리고 둘이 맞붙는 씬이 꽤 있었는데 언제나 진짜 테이크를 몇 번을 가도 그리고 카메라가 누구를 비추고 있어도 계속 똑같은 기운으로 너무 좋은 것들을 저한테 주시니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뭔가 상대 배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컨디션에 그런 호흡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야구 글러브 태우면서 네, 집 앞에서 그 장면이 특히 그러셨죠. 네. 그 씬 찍을 때 정말 또 너무 밤에 찍었고 또 막 동네가 되게 한적한 동네고 그랬어서 촬영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촬영 언제나 그렇지만 빨리 찍고 빨리 끝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집중이 깨질 법도 하고 또 너무 추웠고 그럴 법도 한데 항상 현장에서 저를 더 배려해 주시고 제가 한번 사실 그렇게 선배님을 같이 하다 보면은 한 번 더 해볼게요라는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도 너무나 배려해 주시고 언제나 저 먼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냥 정말 100% 믿으면서 할 수 있었고 힘을 되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영화에서 우리 이제 주수인이라는 인물을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 주변 인물들과의 이제 관계를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이제 굉장히 성숙한 시선을 갖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부분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꿈 앞에서 패배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도 뭐 그게 전체의 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엄마도 어렸을 때는 아마 또 다른 주수인이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친구가 역시 또 오디션 같은 걸 보다가 실패하게 되고 정호가 성공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약간 반대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코치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꿈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코치는 이력도 똑같잖아요. 프로가 되고 싶은데 결국 되지 못했던 이 주변 사람들은 다 꿈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주수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짜신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감독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세팅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주수인을 그러니까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수인을 그러니까 응원을 하려면 주변 인물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관객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제 관객들도 주수인을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조를 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를 보통 일반적이라고는 없겠지만 더 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변한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상황은 초반하고 후반이 확연하게 변하지만 인물 자체는 변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물은 그야말로 굉장히 자기 의지와 꿈에 대한 태도가 확고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 이제 배우가 주는 느낌도 있고 또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 영화 속에서 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핏 봐서는 한 아이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도와주는 얘기 같지만 정반대로 한 국관학에서는 아이 때문에 우주 자체가 변하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감동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특히 그 코치와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짜여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치와의 그 관계를 설정하신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수인이 캐릭터를 정할 때, 그러니까 주수인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인물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변하지 않고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끌고 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돋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캐릭터를 잡아갔었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실패의 아이콘으로 설정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인이한테는 좀 더 잘 그러니까 수인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인물을 선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코치와의 관련해서 가장 영화에서 인상적이고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코치도 원래 그 속구 그러니까 빨리만 던져 그러니까 세게 빨리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프로를 못 갔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인공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영화에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너클볼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던지는 게 아니라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단순히 이제 스포츠 영화에서 갖고 있는 설정으로만 재밌는 게 아니라 너클볼이 사실상 이주영 씨가 연기하는 수인이라는 캐릭터랑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너클볼을 던지는 사람 중에 프로야구에 가본 사람이 한 번도 없으니까 마찬가지 맥락이 되는 것일 거고 그다음 마지막 프로야구 선수를 삼진으로 잡을 때도 보면 그러면 또 너클볼을 던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직구를 던져서 마지막 순간에 잡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건데 상대 예측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정관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사실 멋지게 벗어나는 방식을 야구적으로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영화가 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머니볼이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영화랑 그런 관련돼서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머니볼에서도 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독님이 이런 어떤 그 영화적인 이야기로 사실은 주제를 굉장히 강화시킨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그 야구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한 적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보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야구 관련된 이제 학술지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좀 그러니까 이 스포츠 자체가 고정관념에 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회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야구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하는 이제 그러니까 경기인데 이 1대1의 경기를 그러니까 힘과 힘의 대결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틀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다 이쪽 방향만 생각하지? 나는 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이 수인이와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것도 좀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인 성 역할이 남자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여자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통념이라면 사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화에 대해서 알공을 던지는 것에 대한 통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캐릭터를 해석해내는 그다음 입체화하는 부분에 있으니 이주영 씨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별거 아닌 장면인데 괜히 이제 관객 입장에서 꽂히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뭐였냐면 한 두어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너클볼을 처음에 던지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딱 시키고 나서 4명이서 같이 야구를 할 때 운동장에서 혼자서 이제 웃는 장면이에요. 성공하니까 좋으니까. 그 전까지 이 인물을 웃지 않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처음 웃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인물은 어떻게 웃을까? 근데 너무 의외로 웃는 거예요. 헤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좀 장난스럽게 아이처럼 웃는데 이 인물이 정말 강철 같은 인물이었잖아요. 영화에서. 그 장면이 이제 뭐라고 할까? 인물의 의외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웃은 거는 그냥 우연인가요? 아니면 그냥 본성인가요? 아니면 계산인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은 그렇게 안 웃으시네요. 근데 진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수인이는 정말 극 중에서 잘 웃지도 않고 잘 울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씬을 찍을 때는 제가 뭔가 그렇게 웃어야지라고 계산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수인이는 야구하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실 너클볼이라는 거를 배우는 것 자체도 처음에는 조금 그거 다친 선수들만 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약간 좀 요행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수인이 캐릭터가 너무 좋았던 게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가장 좋았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프로에 못 가는 것도 내가 여자여서가 아니면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140, 150을 못 던지기 때문이야. 그러면 140, 150 던지려면 내가 더 하면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난 여잔데 이 길을 갔던 여자 선수가 없는 대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런 면에서 수인이는 그냥 이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 그냥 이걸 하고 싶은 것 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씬을 찍을 때도 뭔가 여기서 되게 아이처럼 해맑게 웃어봐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냥 그게 잘 던져져서 수인이로서 좋아서 웃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혹시 그렇게 웃지 않았던 것도 있나요? 테이크? 그게 저는 그 장면 감독님이 쓰신 거니까. 그 장면 찍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웃으셔서 한 번 딱 이제 웃는 장면 여기서 이제 웃어도 된다라는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웃으셔서 좀 더 크게 웃어달라고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간 좀 크게 웃었던 건 조금 어색해서 캐릭터 붕괴라고 하죠. 그 컷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에서 그것은 이제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의도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혼자서 그 약간 고지대에 있는 그 슈퍼 앞에서 평상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잖아요. 그런 장면은 누가 봐도 이제 영화를 거기까지 본 사람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뭉클한 장면이고 대사 하나도 없이고 아주 중요한 장면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배우는 저럴 때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맛있구나 이러는 건지 아니면 벌써 몇 개째 먹는 거야 라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아니면 그런 굉장히 롱쇼스를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길게 잡을 텐데 아주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연기일 텐데 그럴 때 배우의 마음이나 이런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배우들이 캐릭터나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캐릭터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저라는 배우는 학구적인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 인물의 전사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봐서 이 인물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나리오 전반적인 느낌에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내는 게 전반적인 무드와 결과 잘 어울리겠다를 좀 판단해서 다가갈 수도 있고, 저도 뭐이 역할을 맡을 때는 뭐 좀 더 이런 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이런 건 다 있지만 수인이는 조금 전반적인 무드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노력을 딱히 하지 않아도 이미 시나리오 안에 이 아이의 전사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었고, 뭐 엄마와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뭐 아빠와의 대화에서도 뭐 아빠가 예전에 나 뭐 할 때 에이전시처럼 그렇게 해줬잖아,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 아이가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를 조금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씬을 찍을 때는 사실 배우가 그런 씬을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감독님이 해주시는 디렉션이라고는 여기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으면 되는 씬인데, 거기서 뭐 어떠한 감정을 넣거나 뭐 얘가 여기서 나의 전사를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그때 저의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를 이렇게 비우는 쪽인가요? 네, 비우는 쪽이 좀 더 저는 쉬운 것 같아요. 그 아이스크림 뭐였나요? 아만나요? 서주 아이스. 서주 아이스죠? 네. 그거 아직도 나오고. 그거 힘들게 구해오셨다고. 그거 되게 어렵게 구해왔어요. 왜꼭 서주 아이스? 인천까지 가서 사오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네네. 네, 힘들게 구해서. 인천까지 가서. 네. 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왜 굳이 아이스까요 써야 했나? 질감 때문에 이거 씹을 때.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거를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가지던 그 기억이니까 그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서주 아이스죠. 네네네. 뭔가 한 맺힌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렇죠. 여러 개 드셨겠죠. 네, 못해도 10개는 먹지 않았어요. 아 그때 저희가 20개를 샀었는데요. 네. 주영 씨가 19개를 드시고, 진짜요? 네, 제가 하나를 먹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참. 그 추위에 19개를 안 됐다 나. 아무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네요. 그거 아예 잊고 있었어. 그렇게 많이 먹었었구나.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저 채팅 그 창 되어 있는 거 저한테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굉장히 의외이면서 아주 좋은 대사 장면이기도 한 것이 이제 일단 유재명 씨 자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캐스팅이었었고요. 이제 유재명 씨가 찾아와서 여태까지 이제 프런트를 제안하면서 선수가 아니라 처음에는 여태까지는 여자라는 게 단점이었겠지만 지금부터는 여자라는 게 장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할 때 아마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단점으로 작용하고, 왜냐하면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계속 보다가 상대가 이제부터 여성이 장점이 될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지영 씨가 하는 극중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상대방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구질에 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공을 던지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볼 회전력이 좋고 그게 나의 장점이다라고 박차고 나가게 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처럼 저한테 보이거든요. 감독님의 그 장면에 대한 좀 해설이라고 그럴까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이 사람의 어떤 지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별이나 그런 거는 저는 그러니까 장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쓴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수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봤을 때 그렇다면 수인이의 장점은 어떤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장단점을 논의할 수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 장면 그 대사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셨었죠? 연기하시면서도. 네, 그 씬은 너무 그 씬에 수인이가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 실제로 영화 좀 촬영 후반부에 그 씬 찍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네,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 네. 네. 근데 그 씬 찍을 때 제가 좀 말렸었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다기보다, 예, 뭐 약간 그래서 너무 이 씬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약간 감독님과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좀 많이 찍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컷을 11테이크를 갔어요. 맞아요. 11테이크 중에 네 번째 테이크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대사도 많은데 그렇죠? 네, 대사도 길었고 조금 그 씬 자체를 컷을 많이 쪼개지 않고 긴 호흡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기분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봐도 좋은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첫 질문 자체가 야, 대단하시네요. 아이스크림이 서주 아이스주인 이유가 뭐 다른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이미 답변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셨지? 나오나요? 영화에? 아 그렇군요. 제가 눈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분이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엔딩 장면에서 수인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주영 씨께서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그 엔딩 야구장 씬을 저희가 저희 전체 촬영을 작년 1, 2월에 했었는데 그 씬 같은 경우는 실제 야구 관중석에서 찍었어야 됐는데 비시즌이었어서 그때 야구장이 1, 2월에는 다 덮여 있고 천막으로 그래서 그때 못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 분량만 따로 보충 촬영 개념으로 3월에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나에게서 수인이가 벗어지고 있다는 그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또 수인이를 입고 찍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때 머리도 조금 더 길어 있고 약간 좀 달라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딱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씬을 찍을 때 정말 뭔가 사실 그 씬을 찍을 때 뭔가 관중석을 채워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감독님이 선택하신 엔딩인 거잖아요. 관중이 없는 곳에서 혼자 수인이가 관중석을 바라보거나 뭐 아니면 뭐 하늘을 바라보는지 뭐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혼자 되게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로 끝난다는 게 저희 영화 엔딩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보시는 분들이 수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가 해피엔딩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수인이는 1차적인 꿈을 이뤘으니까 뭔가 그래도 이 앞길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해피엔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유재명 선배님 대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수인이 근데 이렇게 프로에 갔어도 이 다음이 더 힘들지도 몰라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뭔가 더 순탄치만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마냥 뭔가 절망적인 기운을 주기보다는 슬쩍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돌아온 내가 거쳐온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오묘한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그런 질문을 바로 하신 분이 있으셔서 조금 전에 인용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극중의 유재명 씨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대사를 했던 부분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 무장에 홀로 걸어오지만 마냥 기쁜 표정을 하지 않은 수인의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주영 씨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그 장면 또 마지막에 엔딩을 잡는 모습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하듯이 화를 잘 웃으면서 뭐 클로즈업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뒷맛에 굉장히 깊게 남기는데 그런 선택에 관한 감독님의 생각을 역시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의 엔딩을 그러니까 수인이 얼굴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시나리오 단계부터 그렇게 설정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수인이가 어느 한 곳을 바라본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수인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좀 바라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수인이가 웃어버리면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판타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웃지 않아야 된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고, 그러니까 웃지 않아야 관객이 이제 극장을 빠져나갈 때 그 얼굴에서 주는 의미를 좀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래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염혜란 배우는 입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극중의 상황이 사실은 정확하게 해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독님은 염혜란 씨가 연기한 엄마의 과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 구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에피소드라기보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쓸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시대의 여성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대는 주수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20, 30대는 그러니까 김선생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40, 50대를 이제 대표하는 인물은 이제 엄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인물의 그러니까 전사를 생각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가깝게 보여주고 싶다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이주영 배우님에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시구 행사가 없지만요. 가능하다면 실제로 참여하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뭐 무관중으로 개막이 되고 있고 뭔가 그렇게 크게 또 행사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기회를 보고는 있는 상태예요. 공은 너클볼을 던지시는 건가요? 하게 된다면 그래도 집으로 승부보는 게 낫지 않나요? 네네네. 그 장면 진짜 저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진지한 모습이나 웃는 모습, 확고한 태도 등등 수인의 다양한 모습이 실제 이주영 배우님과 굉장히 닮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인물이 나랑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인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수인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배우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연기를 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 제가 하고 싶은 작품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뭐 관객이라든지 대중분들이 저에게 바라시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평가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흔들릴 때가 저도 사람으로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제가 뭐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미리 정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저도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야 조금씩 많은 분들에게 제 이름을 조금씩 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뭔가 더 생각하고 대비하고 뭔가 계획해서
작품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지점에서는 좀 비슷했는데 오히려 저는 수인이를 하면서 이 주수인이라는 캐릭터가 나 이주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더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하다라기보다는 나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라든지 너무 작은 히어로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인이를 하면서 대단하다는 존경심이 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이주영 배우의 촬영 당시에 최고 구속은 얼마였습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을. 그거는 네. 제가 가는 거는데. 아, 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보다 훨씬 더 잘. 네, 그때 한 75kg. 진짜요? 75. 근데 반절이네요, 저희 주수인 던지는 거에. 던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나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평론가 생활하면서 이제 CG 처리를 하기 전에 야구 영화들, 국내 영화들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보면 다들 이제 남자 선수 막 키고 이렇게 굉장히 건장한 그런 주연 배우가 던지는데 투수를 던지는 어떤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CG 촬영하기 전에를 보면 공이 진짜 실내타도 안 가요. 바닥에 이제 세게 던지는 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포수는 저기인데 공이 여기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다 CG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5라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제가 해보지만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극중에 응원해주는 이 제이미 선수 캐스팅 관련된 비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저희 원래 이제 시나리오에는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제 최종 편집 단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그러니까 흐름 때문에 삭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자야구 국가대표팀이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정재임이 역할을 캐스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자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분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캐스팅하게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짧지만 아주 인상적인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사진 붙여놓고 이제 진학을 고등학교로 하게 된 후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것들 사실 영화가 굉장히 강하게 흥미롭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빨간 글러브님께서 감독님 애초에 수인이가 너클볼로 성공하게 하려고 투수 포지션을 부여하신 건가요? 아니면 타자나 포수가 아닌 투수로 설정하신 어떤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투수로 설정한 건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이 다른 것보다 투수가 더 이미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야구에서 투수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야기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한계점을 그러니까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것에는 타자보다는 투수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봉수정님께서 곽동현 배우님과 주영 배우님이 손을 맞닿는 씬에서 주영 배우님 특유의 따뜻하고 온화한 감정이 잘 전달됐는데요. 그런 감정선까지 시나리오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네, 감정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때는 되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시나리오 내에서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되게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촬영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역시 또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인데요. 스윈 파이팅님께서 최근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등장하는 팀도 SK 와이번스였는데요. 근데 걱정 제휴를 이 팀하고 맺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그 서울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촬영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촬영 이제 여건상 서울에서 촬영을 해야 됐었고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연고지 팀과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 연고지 팀과 이제 협업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SK가 이제 우승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승팀이라면은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원래 준비할 때 그 부분이 되게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큰 짐이었었거든요. 과연 프로팀이 이거를 응해줄까라는 거였었는데 SK가 해줘서. 다른 팀한테는 연락 안 하신 거죠, 서울에? 네, 가장. 네. 질문들이 다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조주인 파이팅님께서 영화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엄마에게 내가 진짜 잘하는 거면 어떻게? 라고 말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조수인이 혼란스러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또 의지가 강철 같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겁이 나거나 또 이렇게 회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연기하셨을 때 주영 씨 어떤 마음은 어떤 거였나요? 사실 엄마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맞붙게 되는데 수인이가 그 감정을 확 내비치는 씬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이 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은데 그때 수인이의 트리거는 사실 내 야구를 태우려고 하기 때문에 확 터져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네, 일단 거기서 일단 감정이 한번 나왔던 것 같고 또 그 바로 이전에 뭐 아빠 일도 있고 막 그러면서 좀 사실 수인이는 기본적으로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어떻게든 내 길을 응원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냥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게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마가 원하는 것도 다 하려고 하고 그 와중에 그냥 내가 이거 조금 더 해보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았을 때에 좀 수인이의 감정이 확 터져 나왔었던 것 같고 정말로 엄마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서 수인이가 하는 야구 경기를 한 번도 보러 와준 적이 없다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기대서 정말 엄마 내가 얼마나 던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에 관심도 없고 라고 했을 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더 드리겠습니다. 거실 미술 세팅에서 어린 시절 사진은 실제 배우님 어린 시절 사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실제. 골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그 연출부가 저한테 어린 시절 사진 좀 몇 장 달라고 하셔서 저도 열심히 앨범 뒤져가지고 찾아가서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최코치의 장점 단점 대사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고개 단거리 선수 그리고 마라톤 메달리스트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나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 단점에 대해 한 건 제가 그냥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건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호날두랑 이제 그러니까 막 그런 그러니까 지금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로 승부하는 축구 선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스피드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를 이렇게 아우르는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스피드나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강조된 선수들만 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이제 그러니까 상상했던 건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을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스트라이커를 하지 않고 미드필더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 선수들
만큼 잘할 수가 없을 건데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예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엄청난 축자라서 다음 영화는 축구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또 이제 축구 소녀로 유주영 씨를 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친구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너무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인사 말씀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봉 전인데도 불구하고 극장에 찾아주셔서 저희 야구소녀를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기가 좋지도 않은데 극장에 찾아와 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보신 감상들을 주변 분들과 또 나눠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뭐 이번 개봉주 GV도 있고 무대 인사 행사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 주시면 저희 야구소녀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시국이 이렇게 힘들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한국 영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위기에 이제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때에 이제 또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연이겠지만 이렇게 같이 개봉하는 영화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신인 감독들의 영화들이 같이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데뷔를 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데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10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영화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제 같이 걸리는 이제 그 나머지 영화들도 같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준비가 안 되었지만 저도 꽉 채워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이랑 배우님이랑 평론가님 퇴장하시고 천천히 관객분들 퇴장 도와드릴게요. 지금 접속하셨던 오픈 채팅방